한국이 한다고 뭐 기적이라도 일어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40년간 38번이나 실패하고 어떤 변화도 없던 죽음의 사막이라고요. 고작 그깟 벽시 몇 줌 쥐고 와서 누굴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어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살갗을지는 몽골 홉드주의 황량한 사막. 쌀 수입으로 배를 불리던 현지 기득권 세력의 뼈아픈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지만 한국에서 온 강석호 센터장은 말없이 쩍쩍 갈라진 강알칼리성 흙을 맨손으로 움켜줍니다. 제초제 하나, 기본 농기계 하나 없는 극한의 땅. 전 세계가 비웃고 몽골마저 포기했던 그 불모지에서 68세 몽골 노학자는 핏물집이 터진 한국인의 투박한 손을 부여잡고 끝내 짐승처럼 오열하고 맙니다. 40년 맺힌 몽골의 한을 풀어내고 두 나라를 영원한 밥친구로 만들어버린 K농업의 기적.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위대한 땀방울의 기록.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응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너머로 공감해주신 마음과 대한민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촐롱입니다. 몽골 농업부에서 40년째 일하고 있는 68세 늙은 학자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수식어 하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바로 38번 실패한 늙은이라는 뼈아픈 조롱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몽골 땅에 어떻게든 쌀을 심어보겠다고 38번이나 도전하지만 38번 모두 처참하게 실패하고만 패배자입니다. 거리를 지날 때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몽골은 넓은 초원을 가진 유목국가인데 왜 굳이 안 되는 쌀을 키우려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냐고 매섭게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고기보다 밥을 훨씬 더 많이 찾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중국 등지에서 쌀을 수입하는데 길거리에 뿌린 돈만 무려 460억 원에 달합니다. 5만 톤에 가까운 쌀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량을 우리 국민이 먹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국부를 외국의 쌀 유통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매일 밤 제 늙은 목을 조여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수입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악덕 기득권 세력들의 비웃음입니다. 그들은 제가 새로운 벼 재배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곧장 제 연구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핏대를 세우며 조롱을 퍼붓습니다.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습니까? 또 아까운 국민 세금을 모래밭에 버릴 작정이에요? 몽골 사막은 신에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수입해오는 중국 쌀이나 잠자코 드시라고요. 그들의 날선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맙니다. 제 손으로 결과물을 증명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1980년대부터 러시아의 네로라 하는 농업 전문가들이 찾아오고 중국의 대규모 지원팀이 파견되고 일본의 엘리트 연구원들까지 이 척박한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싼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치듯 몽골을 떠나버립니다. 몽골 홉대주의의 토양은 pH 8.5가 훌쩍 넘어가는 극한의 강알칼리성입니다. 벼가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치 흙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죽음의 땅입니다. 게다가 한낮의 폭염과 밤의 혹한을 오가는 일교차는 살인적이고 벼가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여름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 최고라는 농업 강국들이 이 사막을 보고 침을 뱉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피눈물을 삼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 평생을 바친 이 꿈은 그저 늙은이의 미친 망상에 불과했던 걸까? 하지만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직 절대 꺼지지 않은 간절한 불씨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3년 초 몽골 정부는 쌀의 완전 자급을 목표로 식량 공급 및 안전보장 국가운동을 선포합니다. 식량 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저는 그 길로 잔발체렌 차관님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매달립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 KOPIA IA 센터에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걸고 제발 구조 요청을 보내자고 피를 토하듯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과거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흙을 파먹어야 할 만큼 지독한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어낸 나라입니다. 굶주림의 고통과 서러움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죠. 게다가 그 좁고 산투성이인 척박한 땅을 피땀 흘려 개간해 지금의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이룩해낸 기적의 나라 아닙니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서름을 아는 한국인들이라면, 타국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들의 끈끈한 정이라면 우리의 40년 맺힌 눈물을 차갑게 뿌리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매일 밤 캄캄한 하늘에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한국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답신이 도착합니다. KOPIA 몽골 센터의 강석구 센터장이 직접 최정예 팀을 꾸려 이곳 사막으로 오겠다는 기적 같은 연락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순간 저는 낡은 연구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벅찬 환희의 이면에는 뼈를 깎는 두려움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 위대하다는 한국의 기술마저 이 저주받은 모래사막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몽골의 식량 독립은 영원히 끝장나는 겁니다. 39번째 실패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제 이마와 몽골의 역사에 영원히 흉터처럼 남게 될 테니까요. 지금 저 멀리 한국팀을 태운 차량이 사막의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약속의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늙은 심장이 40년 전 처음 벽실을 쥐었을 때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들은 전 세계가 포기한 이 죽음의 사막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내민 그 투박한 손이 정말로 몽골과 밥을 나누는 진정한 밥침구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지프차 문이 열리고 한국 KOPIA 센터의 강석구 센터장이 몽골 홉두주 볼강군의 척박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한 절망뿐입니다. 낮에는 태양열이 살갗을 태우듯이 내리쬐고 밤에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일교차.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짓누르는 건 바로 발밑의 흙입니다. 강 센터장이 말없이 쪼그려 앉아 쩍쩍 갈라진 땅에 흙을 한 줌 쥐어봅니다. 푸석하게 부서지는 그 흙은 벼의 생명을 모조리 갉아먹는 pH 8.5의 기형적인 강알칼리성 토양입니다. 센터장님, 보시다시피 이곳은 무덤입니다.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려 나옵니다. 40년간 수없이 들었던 그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구원가처럼 찾아온 한국인 앞에서도 똑같이 털어놓아야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농기계는커녕 흔한 제초제 하나 구할 수 없는 열악한 몽골의 인프라 앞에 저는 또다시 지독한 패배감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고 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건 대자연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막대한 쌀 수입 이권을 쥐고 흔드는 악덕 유통업자 채벤 일당이 고급 세단을 파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땀 흘리는 한국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뱀처럼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이 한다고 뭐 기적이라도 일어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40년간 38번이나 실패하고 어떤 변화도 없던 죽음의 사막이라고요. 고작 그깟 벽시 몇 줌 지고 와서 누굴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어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채벤의 표독스러운 조롱이 사막의 칼바람을 타고 한국 연구진들의 뺨을 무참히 후려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늙은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제 두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역시 안 되는 걸까? 결국 한국도 러시아나 일본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버리겠지. 40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은 그 끔찍한 공포가 다시금 목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채벤을 향해 강석호 센터장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트럭에 실린 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싣고 온 진부울벼 벽시입니다. 추위에 유독 강하고 늦게 심어 빨리 수확할 수 있는 한국 농업 기술의 긍지이자 극한 생존을 위해 태어난 극조생종 품종입니다. 박사님, 벼가 자라기엔 토양이 너무 독합니까? 그럼 흙을 바꾸면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까? 그럼 벽씨를 비닐하우스에서 더 오래, 더 튼튼하게 키워서 내보내면 됩니다. 실패는 그저 데이터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모래밭에서도 기어코 밥을 지어 먹고 살았던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강 센터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몽골의 메마른 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그는 기득권의 비아냥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산성용 특수 비료포대를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척박한 알칼리성 흙바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독을 품은 흙을 억지로라도 중성으로 바꿔놓겠다는 지독한 집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그 안에서 벽실을 모판에 올려 무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갓난아이를 품듯 애지중지 육묘를 시작합니다. 기계가 없으니 모든 것은 사람의 맨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한국팀 연구원들은 제초제조차 없는 모래 땅에 엎드려 맨손으로 억센 잡초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에 새까만 흙이 박히고 살갗이 찢어져 붉은 피가 스며나와도 그들은 결코 일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를 멍하니 지켜보던 제 늙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40년간 수많은 외국 엘리트 전문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몽골의 흙에 직접 무릎 꿇고 피를 흘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남의 나라 일에 왜 피를 흘려요? 제가 짐승 같은 울음을 삼키며 묻자 흙투성이가 된 강 센터장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배고픔의 서러움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밥 한 그릇의 간절함을 우리 한국인들도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박사님, 우리 반드시 이 땅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같이 나눠 먹읍시다. 진짜 밥 친구가 됩시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늙은이의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옵니다. 몽골의 40년 묵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피물집을 감내하는 한국인들. 그들의 진심 어린 연대 앞에서 저는 비로소 39번째 도전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율 같은 생명력을 느낍니다.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한국인의 땀방울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6월의 태양이 몽골 사막을 무자비하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애지중지 키워낸 진보 올벼 모종들이 드디어 황량한 모래벌판 위로 옮겨 심어집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며 논물이 끓어오르고 밤에는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어린 모종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게다가 죽음의 알칼리성 흙은 끊임없이 도끼를 뿜어내며 벼의 얇은 뿌리를 조여옵니다. 매일같이 차를 몰고 현장을 찾아오는 채벤과 수입업자들은 그늘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저희를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보셔, 일주일 안에 저 풀떼기들 다 누렇게 타적을 테니 헛고생 그만하고 짐 싸서 가라고요. 한국 기술? 사막 앞에서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악독한 비웃음과 저주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심장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강석호 센터장과 한국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작업 강도를 인간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기계가 고장나고 관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물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강 센터장은 주저없이 거대한 양동이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물길이 막히면 우리가 직접 물길이 되면 됩니다.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퍼나르기 시작하자 한국 연구원들도 일제히 그 뒤를 따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40도의 폭염 속에서 그들은 제초제 대신 맨손으로 억센 사막의 잡초를 뜯어내고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는 어깨로 끝없이 물을 나릅니다.
밤이 되면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한국에서 공수해온 산성용 특수 비료를 흙에 정성껏 섞어 넣으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야말로 미친 투혼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밥그릇을 지켜주겠다고 자신들의 피와 땀을 문자 그대로 사막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한 사투가 꼬박 한 달을 넘겼을 때 현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인들의 핏방울을 비웃던 몽골의 젊은 연구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 둘씩 낡은 양동이와 삽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땅을 위해 흘린 피를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식량을 지키는 일인데 우리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강센터장의 곁에 다가와 함께 흙을 파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지독한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몽골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헌신이 완벽하게 녹여버린 겁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체벤 일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던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거대한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의 어느 이른 새벽, 저는 40년 농업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과 마주합니다. 끝내 말라 죽어버릴 줄 알았던 여린 진보울벼 모종들이 도끼를 품은 강알칼리성 토양을 비집고 굵고 푸른 줄기를 보란듯이 뻗어 올린 겁니다. 한국의 치밀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극조생종 품종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을 향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정이 이 척박한 사막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겁니다. 황금빛을 머금기 시작한 푸른 논을 바라보며 강 센터장이 흑두성이 얼굴로 제게 활짝 웃어 보입니다. 박사님, 벼가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따뜻한 밥 지어 먹을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무심하고도 가슴 저린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굵어진 벼줄기를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소리 없이 오열하고 맙니다. 40년의 피눈물이 맺힌 이 죽음의 사막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름으로 찬란한 생명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9월 17일 몽골 홉두주이의 하늘 아래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 물결이 출렁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평생 척박한 모래바람만 흩날리던 죽음의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풍요로운 가을 들녘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몽골 농업부 차관님을 비롯해 현지 관리들과 수백 명의 주민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수의법자 체벤의 무리도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40년간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조롱도 비아냥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결과물 앞에서는 그 어떤 악독한 탐욕과 편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소형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황금빛 논 속으로 힘차게 진입합니다. 기계가 지나간 자리마다 알알이 꽉 찬 진보울벼 나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강석호 센터장이 갓 수확한 벼를 한 움큼 쥐어 제 떨리는 두 손에 살며시 쥐어줍니다. 묵직합니다. 수입쌀의 푸석함과는 차원이 다른 속이 빈틈없이 꽉 찬 진짜 생명의 무게가 제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진행된 수확량 측정 결과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10회어당 무려 500kg, 한국 본토와 맞먹는 압도적인 대풍년입니다. 그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사막 한가운데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몽골 주민들이 서로 얼싸안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40년입니다. 전 세계가 비웃고 우리 스스로조차 포기하려 했던 그 칠흑 같은 40년의 한이 한국의 위대한 K농업기술과 지독한 땀방울 앞에 완벽하게 씻겨내려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현장 한편에 임시로 마련된 커다란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몽골 땅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워낸 첫 쌀밥이 지어지는 냄새입니다. 구수하고도 달큰한 그 생명의 냄새가 사막의 바람을 타고 퍼지자 사람들의 눈시울이 일제히 붉어집니다. 흑토성이가 된 강 센터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한 그릇 듬뿍 퍼서 제게 조심스레 건넵니다. 박사님,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몽골의 첫 밥맛을 한번 보시지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그 눈부시게 하얀 밥알을 입에 넣습니다. 따뜻하고 찰진 밥알이 혀끝에 닿아 씹히는 순간 68년 평생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눈물이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이 밥 한 그릇을 몽골 땅에서 먹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뼈를 깎는 수모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먹먹한 모습을 지켜보던 잔발체렌 차관님이 붉어진 눈시울로 뚜벅뚜벅 걸어와 강 센터장의 두 손을 덥석 맞잡습니다. 한국 덕분에 몽골은 매년 460억을 허비하던 굴욕을 끝내고 마침내 쌀 자급의 첫 물꼬를 텄습니다. 거창한 말만 앞세우고 이익을 쫓아 떠나버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당신들은 피와 땀으로 직접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었습니다. 밥을 함께 나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몽골과 대한민국은 피를 나눈 형제이자 영원한 밥 친구입니다. 차관님의 벅찬 선언에 강 센터장과 한국 연구진들의 까맣게 탄 얼굴에도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40번의 실패 끝에 피어난 기적. 그것은 단순히 별을 심어 수확한 기술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남의 나라 땅에서 맨손으로 피물집을 감내하며 끝내 희망을 싹 틔워낸 대한민국 특유의 뜨거운 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인류회의 승리였습니다. 지금도 제 늙은 손에는 그날 쥐었던 진부 올벼의 묵직한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묵묵히 남기고 간 이 위대한 유산 덕분에 내년에는 사막의 더 넓은 땅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타국의 눈물을 자신의 땀방울로 온전히 닦아주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따뜻한 이름과 K농업의 저력은 이 몽골 사막의 영원토록 가장 눈부신 기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척박한 사막을 일구어 기적의 쌀밥을 지어낸 한국인들의 집념. 어쩌면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땀방울을 그대로 닮아있는 듯합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따뜻한 밥 친구가 되어주는 그 깊은 정이야말로 세계가 감동하는 우리의 진짜 국격이 아닐까요? 가족과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평생의 피땀을 바쳐오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채널과 든든한 밥 친구가 되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마음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을 깊이 존경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